70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도 번호는 정해져 있습니다. 번호는 정해져 있고요. 거기 보시면 704페이지 보시면 문제 6번은 무조건 조회예요. 그러니까 몇 번의 모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아까 문제 5번은 결산이었죠. 그것처럼 몇 번의 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기 파트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3번 있거든요. 일단 찾기 전에 어디 가면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3분 후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같이 또 볼 겁니다. 일단 1번은 부가세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셋 중에 하나입니다. 돈만 물어보면 신고서, 그 다음에 몇 매냐 몇 개냐 물어보면 학계표, 그 다음에 자세히 물어보면 매입 매출장.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세 가지.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신고서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수수료 비용하고 판매비 및 관리비. 거기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우리 수수료 비용이라고 분개할 때 적죠. 분개할 때 적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계정 과목. 그 다음에 판매비 및 관리비는 나눌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계정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나 계정 분류 물어보면 여기에요. 무슨 표요? 월계표.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거래처 물어보면 뭐라 그랬죠? 거래처 원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3번은 거래처 원장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분 드릴 테니까 요거 세 가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래서 1번은 신고서, 2번은 월계표, 3번은 어디요? 거래처 원장. 그래서 하나 알려드리면 부가가치세는 여기 있고요. 여기 위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장부관리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요. 일단 여기로 들어오세요. 1번은 부가가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였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정자산 여기 있죠?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고정은 여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액이 몇 번에만 있죠? 11번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세요. 물어본 게 공급가액 물어봤어요? 세액 물어봤어요? 세액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250. 그 다음에 2번. 2번은 여기로 오십시오. 요 위에 회계관리 누르시면 여기 일계표, 월계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계표, 월계표 찾으시고요.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일계표, 월계표 눌러주세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월계표로 바꾸세요. 일계표로 하셔도 되는데 월계표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월계표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4월에서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판매비하고 관리비는 아래쪽에 있어요. 왜냐면 800번대잖아요. 이게 번호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고 수수료 비용 가시면 120만원 있죠.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평균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시험장 가시면 3개 중에 2개는 확실히 많이 보던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어떤 게 나오느냐, 그게 좀 시험 때는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거래처 원장.
거래처 원장 들어오시고요.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30이죠. 그래서 6월 30 치시고요. 이거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금 잡으시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또 보시면 가장 많은 데죠. 거래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엔터, 엔터.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데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많은 데가 여기가 가장 많죠. 송도무역. 그래서 정답은 송도무역의 1억 881만 7,500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몇 시간 안에 하셔야 돼요? 1시간.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이 되게 타이트해요. 다음 주에 시간 재볼 건데 해보시면 이게 좀 시간 싸움이 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여기 709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709페이지 오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몇 번으로 바꾸시냐면 어디 갔냐? 프로그램은 저기 3102 금왕전자. 그 다음에 내일까지는 나누어서 풀 거예요. 일단 이론 15문제 있거든요. 네, 15문제 3시 38분까지 풀어보세요. 일단 거기 1번 보시면 이거 분개하란 얘기예요. 1번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회사의 설립을 위한 자본금이 있죠. 요거 분개하면 요렇게 돼요. 차변의 보통예금 1,00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금 1,000만원 자본 증가.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마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원단 사셨죠. 원재료 3,000만원 자산 증가. 현금 3,000만원 자산 감소. 왜냐면 원단이 재료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직원의 주택구입 자금 1억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대여했습니다. 대여금 1억 자산 증가. 그 다음에 통장에서 나갔죠. 보통예금 1억 자산의 뭐야? 감소.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 약속원 발행해서 외상매입금 갚았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주는어음 지급어음이죠. 부채의 증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선입선출법. 우리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매출에 150개. 그래서 이제부터 팔 거예요. 몇 개를 팔 거예요? 150개를.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거기 보시면 5월 6일 날 200개 있었죠. 그럼 거기에서 150개 팔면 몇 개 남죠? 50개 남죠. 그래서 50개에 200원이니까 만원.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거는 하나도 안 팔렸죠. 그래서 100개에 300원이니까 얼마예요? 300원이니까 3만원. 그래서 만원에 3만원 더해서 얼마요? 4만원. 끝. 그래서 먼저 파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번엔 요걸로 한번 구해보세요. 무슨 법이요? 후입선출법. 요건 안 구할게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대부분 컨트롤 F로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셨는데 요거 찾는 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잖아요. 그러면 1번은 개발비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무형자산이니까 요건 확실히 아니죠. 2번에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치면 여기 보세요. 500번대 나오죠. 500번대 나오면 800번대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거든요. 500번, 600번, 700번, 800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500번대 나오면은 영업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무형자산, 손상, 차손 쳤더니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 다음에 4번에 소모품비 쳤더니 500번대 있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4번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 요건 요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4번.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일단 1번에 보시면 모두 때문에 틀린 거예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는 안 한다고요?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토지는 아직 그 토지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거 아니죠. 원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성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왜냐면 무형자산은 대부분 뭐 특허권, 뭐 영어권, 뭐 저작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건 상황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명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은 비화폐성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효익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효익이 없으면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효익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물건을 팔아서 비싸게 판다거나 아니면 우리 조금 있으면 여름 오잖아요. 여름 오면 에어컨 틀죠. 에어컨 트는 이유가 뭐예요? 상쾌한 기분으로 일을 해야 효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효과나 이익 창출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4번. 그 다음에 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저기 보시면 액면금액 4,000원에 100주. 앞으로 글씨하고 숫자 있으면 붕괴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요거는 붕괴할 줄 아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단기간 보유. 우리 단기간으로 갖고 있는 거 뭐라 그러죠?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100주에 4,200원이니까 42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뭐라 그랬어요? 수수료 비용. 그래도 우리 이거 제가 많이 적어 드렸었잖아요. 뭐 많이 적었었냐면 앞으로도 많이 쓰겠지만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해라? 원가 처리해라.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 뭐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매출 시에 부대 비용은 비용. 근데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수수료 비용 2만원. 그리고 뭘로 줬는지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냥 현금 쓰세요. 왜냐면 대변은 솔직히 답하고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44. 그래서 제가 아마 앞으로 문제 풀 때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붕괴하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죠? 4,300원에 처분했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요. 7월 1일 날 차변의 현금 43만 원.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었던 단기매매 증권은 42만 원. 그러면 이거 비싸게 팔았죠. 비싸게 팔았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 난 거예요. 10,000원. 일단 적으세요. 그래서 결론은 답은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비용 증가 얼마죠? 2만 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수익 증가 얼마예요? 10,000원이죠. 그러면은 수익보다 비용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샀을 때의 비용 들어간 것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나오면 4번 많이 찍어요. 왜냐면 이익 10,000원 났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감소라고 써놨네요. 수익 증가예요. 그래서 수익은 10,000원 늘어나고 비용은 2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얼마 손해 본 거다? 10,000원 손해 본 거다. 그래서 집 관련돼서 이익 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집 사면 이자 나가고 막 취득세 나가고 여러 가지 돈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면 이익 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0원이 순이익이 10,000원 증가한다는 게 맞다고요? 아니요. 여기 보시면은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예, 옳지 않은 거니까 3번이죠. 예, 왜냐면 손실이 10,000원 증가한다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채.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인데 저기 어디 갔냐?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 처리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냥 지나가듯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우발의 뜻이 뭐냐면은요.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발은 요거예요. 소송. 근데 우리가 소송이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길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죠. 질 수도 있죠. 얘는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확정된 게 아닌 거는 회계 처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확정되지 않은 거는 주석으로 처리하자. 왜냐면 주석이라는 게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송 중이고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기면 얼마 정도 벌 것 같고 지면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글로 적는 거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간혹가다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회계세무 안 가리고 나오긴 하는데 많이 나와야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어쨌든 시험 내시는 분이 이 우발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7번 자본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본은 누구 돈이에요? 네, 자본은 회사 돈이에요. 누구 돈이라고요? 회사 돈. 그래서 자본이 많으면 회사가 튼튼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자본이란 기업 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본은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산에서 부채 뺀 나머지가 자본이에요. 아니면 요 등식도 있어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뭐요? 자본. 그래서 자산이라는 거는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본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내 돈이에요. 그래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동산 얼마 있대.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산만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들어간 빚이 얼마냐. 왜 그러냐면 10억짜리 부동산 갖고 있는데 7억이 빚이야. 그러면 막말로 빚 좋은 개살구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 거기에 있는 알맹이까지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배당금 수령이나 청산 시에 주주 간의 권리가 상이한 경우 주주 지분을 구분 표시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배당 나오면 항상 제가 요거 두 가지 적어 드립니다.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배당은 받을 때하고 줄 때. 그래서 우리한테 배당 관련된 건 요게 잘 나와요. 그래서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 하지 말고 수량과 단가만 재계산. 그 다음에 줄 때는 나중에 준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래서 2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당금이라는 거는요,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총액은 자산 및 분채를 인식 측정함에 따라 결정돼요. 왜 그러냐면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 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거기 보시면 자본의 총액은 시가총액과 일치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본이라는 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들어와 보세요. 그래서 계정과목 및 적요등록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금 보이세요? 여기 자본금부터 이익 잉여금까지가 다 자본이에요. 네. 여기엔 안 나눠져 있지만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부채는 나눠져 있죠? 부채라고. 자산은 자산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자본 쪽은 자본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부터 이익 잉여금까지입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주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4번인데 지금 풀고 계시는 문제 6번하고 7번은 쉬운 이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11페이지 8번 요것도 전체적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이 잘 못 푸는 문제예요. 거기 아래에 있는 박스에 영업이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할 거고요. 나중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건데 이 영업이익이 시험 문제 나오면 맨날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공식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공식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 얘기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근데 다음에 나오면 또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언제쯤 한 번씩 내냐면은요, 우리 기억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할 때 한 번씩 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전체적으로 잘 못 풀어요. 아까 7번도 그렇고 7번은 어렵게 낸 거고 6번에 우발 나오면 무조건 주석이 답이거든요. 근데 6번도 잘 못 푸는 이유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서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문제가 있었나 할 때 한 번씩 나와요. 여기로 오세요. 정기분손익계산서. 그래서 공식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여기 가시면 여기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어쩔 수 없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항상 물어보면 시험에서 이거 구별하라고 나와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부 종업원의 급여 맞아요.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맞아요. 그 다음에 상거래 외는 아닙니다. 왜 아닌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자 비용도 아니고 기부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7만원 나와요. 그래서 왜 아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이거 외운 적 있잖아요.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은 무슨 법 쓴다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우리 대손상각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에 쓴다 그랬죠? 네,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그래서 얘는 영업의 비용인데 요게 뭐냐면 상거래예요. 네, 그래서 요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상거래 채권외가 기타예요. 그래서 우리 기타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 그 다음에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걔 영업의 비용이고 컨트롤 F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 치시면 영업의 비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는 건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항상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문제에 보면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거기 뒤에 있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실기 또 할 겁니다.